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 대예측. 야, 내일 오전 10시 드디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주문이 이로 시작될까요? 피로 시작될까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로 시작할 거라고. 아, 진짜, 아, 아님이 또 보셔가지고 제가 진짜 완전 깜놀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까? 경호처장 석방을 위해서 우리 5만 명이 마음 모아가지고 딱 기도하니까 뿅 나왔잖아요. 그 이유도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았죠.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고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우리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뭐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 몽땅 꽝이고 범죄 성립의 다툼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체포 구속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에 대한.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가능성이 로켓처럼 올라갔다라는 말씀 제가 썼는 거 보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라이크 눌러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영장이 기각된, 그러니까 그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이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처럼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의 무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런 것들 제가 맥락을 짚어드렸는데, 제가 밤에 그 소식 듣고 치맥 사진도 올렸죠. 제가 실황 중계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편안하게 또 보시라고 글만 제가 올렸습니다. 그 일이 내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관소에서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8대 빵. 저는 그럴 가능성 한 90% 이상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경고망동하진 않겠습니다.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결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윤 대통령도 조속한 시간 내에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시작하는 거죠. 피로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피 나는 겁니다. 피로 시작하면은 피청구인 한덕수를 뭐 파면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 현저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처럼 뭐 오늘 굉장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면은 최면은 왜 탄핵이 각하되느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왜 같이 안 하고 따로 하느냐, 요 질문이 본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따로 하겠죠? 아시다시피 많은 법조인들은 적지 않은 법조인들은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같은 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파 쪽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성립되고, 내란죄에서 윤 대통령은 수괴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쿵짝해가지고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파면, 이게 첫 번째 사유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비상계엄의 합헌성 여부, 그리고 거기에 중요임무 종사를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면은 사실 예컨대 지난 12월 3일 날이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이다. 거기다가 뭐 절차에 있어서도 공무회의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게 간담회밖에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리 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같이 선거를 하면서 같이 그냥 해버린다. 이게 민주당의 프로파간다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둥절하면서 민주당 뒤통수 팍 맞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헌재는 문영배를 비롯해서 정계선, 정정미, 또 그리고 이미선 다 짙을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총리에 대해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날짜가 네 3월 24일 날 선고를 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게 채널 활동 이런 채널 활동 네. 이게 댓글이 예 그 사이에 댓글이 올라갔구나. 각하 네 이성경 님 각하 8대 0.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각하를 하지 않으면은 각하는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각하? 각하 어디 갔지? 저기 있나? 각하도 나락으로 나락에서 잠시 맞습니다. 각하는 형식 판단이에요. 소송 요건 충족 못 해가지고 본안에 대해서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발로 팍 차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각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리 각자 이게 갈것자 이렇게 부방변의 갈것자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그냥 팍 차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란이니 뭐니 이 5가지 사유, 탄핵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심리할 필요 없이 그냥 형식 요건으로서 150석으로 탄핵했는 것이 잘못됐다. 요걸로 해서 탄핵 각하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다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따 마치고 제 게시물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봤을 때 법조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미리 보는 탄핵 결정문이란 아주 장문의 글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도 저희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요 글은 주문을 2개를 써놨습니다. 하나는 탄핵 여부, 또 하나는 우원식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했는데 내일은 지금 공고했는 걸 보면은 탄핵만 결정을 하고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과연 그럴지 저는 오히려 뭐 둘 다 한꺼번에 소송 경제상 한꺼번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일은 오전에는 분명히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이유는 만약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 같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위험을 주지 않고 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은 그럼 기각이나 인용으로 갈 것 없이 각하로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소송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절로 도출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무시기 전에 머리 아픈 판결문을 왜 읽어?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판결을 참 잘 써놨더라고요. 미리 보는 판결문. 그러면서 우리가 각하를 하면서도 예비적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백보양보해서 이게 각하가 아니고 본안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결국 민주당의 탄핵과 관련되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선언할 필요가 있다. 선언하고 더불어서 뭐가 있냐. 이거 들어가면은 이재명이 완전히 멘붕되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저 또한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해당되는 사건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법조항에 대한 입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 대상에 대한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고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대통령은 200명 이상 탄핵을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87 체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서 대통령이 5년 동안 200명 이상이 탄핵하지 않으면서 이제 직무의 연속성 이걸 기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권한 대행은 어떡하지? 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영역으로 가고 지금 현재 주석서에서는 대행은 대행 그 직에 따라 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직 200석 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입법론으로 봤을 때에 직무 대행에 대한 탄핵은 과 관련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에 넣어라라고 하는 입법 촉구, 입법에 관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지난주에 최상목에 대한 탄핵하겠다고 지들끼리 의안관에 넣는 것이 헛방이 되는 거죠. 그냥 뭐 허이 날아가는 건 아닙니까? 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 보여드렸잖아요. 봉투에다가 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안 쓰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라고 썼잖아. 그 말은 뭐야? 지들끼리 또 가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부리면서 또 150석 넘었으니까 너 탄핵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대행은 그 직에 따라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입법 공백이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재판소법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인 그 대행하는 직에 대한 요건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라라는 입법 촉구에 관한 의견이 들어갈 가능성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미리 보는 판결문이란 그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주 술술 읽힙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시고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은 제가 글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논리로 저는 원래 잘 쓴 글은 술술술 읽히는 거 아닙니까? 술술 술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술술 읽히니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 8시 30분을 지나고 8시 26분이구나. 조금 일찍 시작했더니만 그렇군요. 지금 8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어갈까요? 잠시 쉬어갈 때 저희 안구정화 코너가 있습니다. 안구정화 코너. 짜잔. 저는 정말 이번 윤 대통령 그 탄핵 사태에 의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구나 생각하는 것은 2030 청년 세대 지금 10대까지도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고 또 젊은 친구들은 혈기왕성하게 또 이제 막 머리까지 그냥 미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있는데 지난 겨울 동안 윤 대통령이 석방을 외치면서 그 추운 겨울에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지금 하는 이 모습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를 넘어서 미스 월드 유니버스입니다. 뭐 네 집 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참 아름다운 마음이다. 정말 저렇게 들고 있기도 힘들 텐데 이 사진이 오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사진이어서 제가 잠시 쉬어가는 코너에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네, 두 분 다 2로 시작해서 직무 개시 김주태님 파이팅. 네, 변호사님 방송 재밌게 하시네요. 장선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각하 8대0. 비타민님, 지금 가짜 경찰도 많습니다. 라고 얘기 있고, 실버님, 법무부 장관 선거는 왜 안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좀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솔님, 변호사님은 TV와 유튜브에서 완전 딴판이네요. 덩달아 웃어 보네요. 매일 굿.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가 또 기분 좋은 게 있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어서 그러면은 또 하나.